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메니에르병 완치훈련. 좀 병명이 어렵죠. 메니에르병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메니에르병 완치훈련. 희귀질환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종종 이렇게 주위에서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완치훈련을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이제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 3대 증상이 뭐냐면은 어지럼증, 그 다음에 난청, 이제 청력이 감퇴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증. 하나 덧붙인다면은 귀에 압박감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귀의 병이죠. 속귀의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증상이 이게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증상이 첫 번째 증상이 어지럼증이죠. 근데 어지럼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가 보통 현기증 난다 그러잖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득해지고 쓰러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요. 눈앞이 핑핑 돕니다. 핑핑 그냥 막 돌아가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하면요 매식 꽂고 토하게 돼요. 예, 이게 견딜 수 없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요 한 수분에서 몇 분에서 한 2시간, 몇 시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냥 미치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증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다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한쪽이 시작하는 게 이제 더 많고요. 다른 쪽까지 진행되는 게 한 반 정도 됩니다. 이 증세는요, 이 첫 해가 제일 심합니다. 이게 이제 한 몇 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해가 제일 심하다가, 그 다음 해부터는 점점 이렇게 증세가 줄어들죠. 보통은 이제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차이는 다른 연령대도 걸립니다. 어린애도 걸리고 나이 든 사람도 걸리고. 이 병은 메니엘이라는 그 의사가 프랑스 의사입니다. 네, 프랑스 의사가 1861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병을 발견해내고 이 병을 갖다가 기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병이라는 이제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자,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귀는 이제 우리가 외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귓구멍이 있죠. 여기까지를 외이라고 합니다. 바깥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귀가 있습니다. 중이라고 합니다. 중간귀는 이제 귀 속에 있는 고막, 그리고 고막에서 조그만 이제 뼈들이 있거든요. 뼈 조각들이 있어서 그것이 고막의 진동을 갖다가 속귀에 전달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중이, 중간귀라고 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속귀입니다. 속귀는 이제 2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달팽이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물 시간에 다 들어오셨죠? 또 하나가 세반고리관. 3개의 반고리관이라는 겁니다. 달팽이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달팽이관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소골 또는 이골이 뼈가 연결돼서 소리를 전달하는 게 달팽이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반고리관은 이 세반고리관은 이제 3개의 고리가 이렇게 각각 직각으로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림프액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내 몸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정하는 기관, 이게 이제 세반고리관입니다. 달팽이관도요. 달팽이관 속에는 림프액이 들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 속에 들어 있는 림프액이 늘어난 것. 네, 그래서 압력이 커진 것, 이게 바로 메니에르병입니다. 네, 좀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림프 수종, 어려운 단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림프액이 늘어난 것, 이게 이제 림프액이 항상 만들어지고 이게 배출이 됩니다. 네, 항상 몸의 생체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배출되고,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왜 배출이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내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은 내 몸의 그 항체들이 내 몸을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내 몸을 공격해서 림프액이 배출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가설들이 있어요. 뭐 알레르기라든지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귀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의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3개월이 지나면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생겨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지럼증, 이명증, 그 다음에 난청. 난청은 이제 감각기관에 파괴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지럼증과 이명증은 이게 파괴라기보다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 뇌 속에 이명증 또는 어지럼증 회로가 생겨요. 네, 이게 또 다시 진짜 원인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인은 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귀의 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가 그래서 증세가 오잖아요. 이게 증세가 하도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다시 뇌 속에다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내 어지럼증과 이명증을 갖다가 지속시키거나 증폭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로봇들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메니엘병이 금방 날 병인데 이게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왜 이 이명증과 어지럼증 회로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냐면요, 내가 이미 힘든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미 힘들어요.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어지럼증과 이명증 회로가 잘 생깁니다. 메니엘병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증세는 심각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내가 이명증 회로만 만들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명증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어지럼증, 이명증 회로만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 병은 80~90%는 저절로 낫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낫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병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것을 깨는 게 완치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증상이 심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못 견딥니다. 굉장히 심해서. 일단 증세를 완화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세 완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증세를 갖다가 크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면은요, 증세가 사라져 버려요. 귀를 꼭 안 고쳤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가 내 몸 회복 훈련입니다. 세 번째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지럼증, 이명증 회로 깨기. 이 3가지 훈련을 통해서 메니엘병 완치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세가 심할 때는 어떻게 이 증세를 경감을 시키느냐. 대개들 이제 뭐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약물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죠. 첫 번째가 증세가 심할 때는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증세를 경감시키는 뭐 약물을 쓰는 게 제일 뭐 우선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증세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뭐 안정제 또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혈관 확장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 아까 이제 그 림프액이 팽창 많아져서 배출이 안 돼서 많아져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물을 빼면은 그 림프액도 같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뇨제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을 해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싱겁게 먹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에 수분이 축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속기의 그 림프액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증세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저염식을 함으로써 몸에 물을 빼가는 거죠.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세를 경감시키고요. 더 중요한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몸 회복 훈련을 1개월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속기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증세가 경감이 됩니다. 내 몸 회복 훈련은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하루에 10%의 기력을 다 쓰지 말고 기력을 남기고 그 남긴 기력 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 과정을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면은요, 내 몸이 튼튼해져요.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같은 어지럼증이고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렇게 나를 갖다 크게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몸 회복 훈련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생긴 어지럼증, 이명증, 회로 깨기입니다. 네. 이게 내 뇌에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든 회로거든요. 반대의 과정을 거쳐가면 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평생 이러면 어떻게 해? 라는 불안이 이런 회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죠. 아파봤자 어지럼증이다. 아파봤자 이명증이다.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아플 때면 아파봐라. 이게 이제 회로 깨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회로가 더 강해집니다. 그 반대로 가야죠. 나는 완치를 원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많이들 이제 이 소리가 들리고 어지러우니까 이걸 피하는 행동들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고 내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삶의 제약을 받죠. 근데 사실은 제약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어지럼증과 이명증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할수록 더 회로가 강해지기 때문에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테면 그래 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라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내 원하는 일을 하세요.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일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살림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시라는 거죠. 또는 놀겠다, 재밌는 걸 하세요.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사람도 만나세요. 이것 때문에 못 만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회로를 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회로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게 선순환돼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자, 메니에르병 원래 조금 오래가는 병이긴 하지만은 훈련 열심히 하시면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면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겠습니까?